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고양이와 집사님들을 위한 채널 꾹꾹이 백과사전입니다. 혹시 소파에 누워 멍하니 냥님을 바라보다가 녀석의 눈동자 속에서 온 우주를 발견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보석처럼 반짝이는 그 눈을 보고 있으면 아, 내 인생 이 녀석 주름값 벌려고 사는구나 싶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 아름다운 눈이 사실은 고통을 호소하는 비밀 암호였다면 어떨까요? 집사야, 나 좀 봐줘. 나 아프다옹 하고 말이죠.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고양이 눈이 보내는 5가지 질병, 신호를 탈탈 털어볼까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경지에 오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댓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냥님 이름부터 자랑 한 번씩 해주시고 바로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고양이들이 얼마나 숨기기 대마왕인지 알아야 해요. 야생에서 고양이는 포식자이자 동시에 다른 더 큰 동물의 먹잇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픈 티를 내는 건 나를 잡아드세요 하고 광고하는 것과 같았죠. 그 본능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웬만큼 아파서는 절대 내색을 안 하는 프로 포커페이스가 된 거예요. 밥도 잘 먹고 잘 자고 심지어 우다다까지 하는데 사실은 속으로 끙끙 앓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들이 고양이 탐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탐정 활동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바로 모든 감정과 건강 상태가 비치는 눈이라는 사실. 자, 이제 돋보기 들 준비 되셨죠? 첫 번째 신호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바로 구름 낀 눈입니다. 맑고 투명해야 할 고양이 눈동자가 어딘가 뿌옇게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일 때를 말해요. 가끔 나이 든 고양이 눈에서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 냥이가 나이가 드니 눈빛의 지혜가 가득 찼구나. 현자가 되었어 라고 생각하는 집사님들이 계세요. 물론 냥님들은 모두 현명하지만 이건 지혜의 상징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눈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적신호일 수 있죠. 특히 한쪽 눈만 그렇거나 고양이가 눈을 자주 찡그리거나 어딘가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더욱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냥 노화 현상이겠거니 하고 넘겼다가는 우리 냥님의 소중한 시력을 잃게 할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의 시작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 현자의 눈빛 드립은 잠시 접어두고 이게 왜 위험한 신호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눈이 뿌옇게 보이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백내장입니다. 사람에게도 익숙한 질병이죠. 눈의 수정체가 하얗게 혼탁해지면서 시력이 점점 떨어지는 병이에요. 마치 카메라 렌즈에 지문이 잔뜩 묻어서 사진이 뿌옇게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진행될수록 눈동자 한가운데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화가 주된 원인이지만 당뇨병 같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생기거나 유전적인 요인으로 젊은 고양이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나이가 들면서 눈이 살짝 뿌얘지는 핵경화증이라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도 있는데 이건 백내장처럼 시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집사가 이걸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백내장보다 더 무섭고 고통스러운 원인, 바로 녹내장도 있습니다. 녹내장은 눈 안의 압력, 즉 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서 시신경을 손상시키는 질병이에요.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초기에 증상을 발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유발해요.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양님들은 아픈 티를 절대 내지 않죠. 그저 평소보다 잠을 더 자거나 어딘가에 숨어서 나오지 않으려고 할 뿐이에요. 집사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잠만 자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죠. 녹내장이 진행되면 눈이 전체적으로 뿌옇게 변하고 충혈되거나 눈동자가 커져 보이기도 합니다. 녹내장은 응급질환이라서 치료 시기를 놓치면 단 며칠 만에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 외에도 각막에 염증이 생기는 각막염이나 눈을 어딘가에 긁히거나 부딪혀서 생긴 각막 상처 때문에도 눈이 뿌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담요 과정에서 양펀치를 주고받다가 눈을 다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해요. 어제까진 괜찮았는데 갑자기 눈을 못 뜨고 찡그려요 한다면 상처를 의심해봐야 하죠. 결론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집사 맘대로 진단 금지입니다. 우리 애는 백내장인 것 같아 혹은 노화 현상이겠지 하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눈이 뿌옇게 보인다는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으로 고양이 눈 건강을 검색할 시간에 얼른 이동장을 챙겨서 병원으로 달려가시는 게 우리 냥님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멈추지 않는 눈물과 눈곱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고양이 눈가에 작고 까만 눈곱이 살짝 껴있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요. 우리도 자고 일어나면 눈곱이 끼는 것처럼요. 이건 먼지나 노폐물이 눈물과 섞여서 굳은 거라 젖은 솜으로 살살 닦아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도를 넘어설 때 발생합니다. 눈물을 줄줄 흘려서 눈 밑 털이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다거나 눈곱의 양이 너무 많거나 색깔이 평소와 다르게 누렇거나 초록색을 띈다면 이건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마치 수도꼭지가 고장난 것처럼 눈물이 계속 흐른다면 우리 냥님이 어딘가 불편하다는 명백한 증거죠. 우리 애는 원래 눈물이 많아 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그게 정말 원래 그런 건지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눈곱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결막염입니다. 눈을 감싸고 있는 결막이라는 조직에 염증이 생긴 건데요. 사람으로 치면 눈병에 걸린 것과 같아요. 고양이가 한쪽 눈을 찡긋거리며 잘 못 뜨거나 눈을 비비려고 하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오른다면 결막염일 확률이 높습니다. 고양이 결막염은 허피스나 칼리시 같은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특히 길에서 구조했거나 어미와 일찍 떨어진 아기 고양이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이런 바이러스성 질환에 취약하죠. 세균 감염이나 다른 자극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결막염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담요 가정이라면 순식간에 다른 고양이에게 옮을 수 있으니 격리 조치가 필수입니다. 윙크하는 게 귀여운데 하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아시겠죠? 혹시 최근에 집에 새로운 향수나 디퓨저를 들여놓으셨나요? 아니면 대청소를 하면서 먼지를 잔뜩 일으키셨나요? 그렇다면 알레르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도 사람처럼 특정 물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특정 음식, 심지어 집사가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향수 냄새에도 반응할 수 있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눈물이나 콧물, 재채기, 피부 가려움증 등으로 나타나요. 만약 고양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동시에 몸을 자주 긁거나 재채기를 한다면 알레르기일 가능성이 높죠. 이럴 땐 최근에 생활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꼼꼼히 체크해보는 집사 탐정의 면모가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범인은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거든요. 새로 산 모래가 범인일 수도 있고요.
눈물이 밖으로 흘러넘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 바로 코눈물관 막힘입니다. 비루관 폐쇄라고도 하는데요. 원래 정상적인 눈물은 눈 안쪽에 작은 구멍, 코눈물관을 통해 코로 빠져나가야 해요. 그런데 이 통로가 염증이나 이물질 때문에 막혀버리면 오갈 데 없는 눈물이 결국 눈 밖으로 넘쳐 흐르게 되는 거죠. 특히 페르시안이나 엑조틱처럼 얼굴이 납작한 단두종 고양이들은 선천적으로 코눈물관이 꺾여 있거나 좁아서 이런 문제가 더 잘 생깁니다. 눈물 자국이 심하게 남는 아이들이 보통 이런 경우에 해당하죠. 눈곱 색깔도 중요해요. 맑거나 갈색 눈곱은 괜찮지만 만약 노란색이나 초록색의 끈적한 눈곱이 낀다면 세균 감염을 의미하므로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눈물 자국, 그냥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이제 확실히 아셨죠? 세 번째 신호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숨어있던 세 번째 눈꺼풀의 등장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고양이 눈 안쪽을 자세히 보면 눈구석에 하얀 막 같은 게 살짝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숨막 또는 제3안검이라고 부르는데요. 눈을 보호하고 안구에 수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평소에는 쏙 들어가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하얀 막이 눈의 일부를 덮고 있다면? 집사 입장에서는 우리 애 눈에 뭐가 들어갔나? 왜 흰막이 보이지? 하고 깜짝 놀라게 되죠. 마치 눈 안에 하얀 필름이 낀 것처럼 보이거든요. 물론 고양이가 아주 깊이 잠들었거나 막 잠에서 깼을 때 숨막이 살짝 보이는 건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숨막이 계속 나와 있다면 이건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숨막이 계속 보이는 상태를 숨막 돌출이라고 하는데요. 그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막염이나 각막 손상처럼 눈 자체에 통증이나 염증이 있을 때 숨막이 튀어나와서 아픈 눈을 보호하려고 할 수 있어요. 눈이 아프니까 보호막을 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혼어증후군이라는 신경계 질환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혼어증후군은 눈 주변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건데 숨막 돌출과 함께 눈꺼풀이 처지고 동공이 작아지는 등의 증상이 한쪽 눈에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이름은 좀 무섭지만 원인을 찾아 치료하면 예후는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신경계 문제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죠. 숨막 돌출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이것이 눈 문제가 아닌 전신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숨막 돌출은 고양이의 컨디션 난조를 알려주는 일종의 경고등 같은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탈수가 심하거나 체중이 급격히 줄었을 때 눈 주변 지방이 빠지면서 숨막이 돌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내 기생충에 감염되었거나 소화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나 지금 컨디션 최악이야, 어딘가 엄청 아파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수의사들은 숨막 돌출을 보면 눈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변화가 사실은 몸 전체의 큰 문제를 암시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결론적으로 고양이가 졸릴 때 잠깐 보이는 숨막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멀쩡히 깨어서 활동하는 시간에도 한쪽 또는 양쪽 눈에 하얀 막이 계속 보인다면 이건 우리 냥님 몸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특히 식욕부진, 구토, 설사, 무기력 등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리지 마세요. 숨막은 우리에게 고양이의 숨겨진 고통을 알려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러 가셔야 합니다.
순막이 보이면 일단 전신 건강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신호. 이건 정말 유심히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바로 짝짝이 동공입니다. 고양이 동공은 빛의 양에 따라 크기가 자유자재로 변하죠. 밝은 곳에서는 세로로 길쭉한 바늘처럼 가늘어졌다가 어두운 곳이나 흥분했을 때는 동그랗고 커다란 왕눈이가 되잖아요. 이 모습에 심장 부여잡는 집사님들 한두 분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쪽 동공은 항상 같은 크기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주변 밝기와 상관없이 한쪽 동공은 큰데 다른 쪽은 작다면 이건 동공부동 또는 애니소코리아, 아니소초리아라고 불리는 이상 신호입니다. 마치 데이비드 보이처럼 신비로운 오다의 느낌이 아니라 신경계에 큰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사인이에요. 동공 크기가 달라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 자체의 문제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한쪽 눈에 녹내장이 생겨 안압이 높아지면 해당 눈의 동공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눈 안에 염증이 생기는 포도막염이 생기면 통증 때문에 동공이 작아지기도 하죠. 또는 눈을 직접적으로 다쳤을 때 홍채 동공 크기를 조절하는 부분과 손상되어 동공 크기가 비대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 우다다 하다가 어딘가에 세게 머리를 박았다거나 다른 고양이와 싸우다가 눈 주변을 맞았을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처럼 눈 자체의 문제만으로도 동공 크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더 심각한 원인은 바로 눈이 아닌 다른 곳, 특히 뇌나 신경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입니다. 동공의 움직임은 뇌에서부터 시작되는 복잡한 신경, 신호에 의해 조절돼요. 그런데 뇌종양, 뇌손상, 뇌염 등 뇌에 문제가 생기면 이 신호체계가 망가지면서 양쪽 동공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고혈압도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혈압이 너무 높아지면 뇌나 망막의 혈관이 터지면서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특히 나이 많은 고양이에게 갑자기 동공부동이 나타났다면 고혈압을 포함한 전신 질환을 반드시 의심하고 검사해봐야 합니다. 이처럼 짝짝이 동공은 눈에 보이는 증상이지만 그 원인은 몸속 깊은 곳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집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단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을 껐다 켰다 하면서 양쪽 동공이 빛에 제대로 반응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상이라면 밝은 곳에서는 양쪽 모두 작아지고 어두운 곳에서는 양쪽 모두 커져야 합니다. 만약 한쪽만 반응이 없거나 느리다면 명백한 이상 신호입니다. 고양이가 어딘가 부딪히지는 않았는지, 균형을 잘 못 잡거나 비틀거리지는 않는지, 다른 신경계 이상 증상은 없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동공부동은 지켜보자가 아니라 당장 가자가 정답인 증상입니다. 원인에 따라서는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동영상을 찍어 증거를 확보한 뒤 최대한 빨리 동물병원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신호입니다. 바로 눈 색깔의 변화입니다. 아기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갓 태어난 악갱이들은 대부분 파란색 눈을 가지고 있다가 생후 3개월쯤 지나면서 점차 자기 고유의 눈 색깔로 변해가죠.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미 성장이 끝난 성묘의 눈 색깔이 변한다면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특히 눈의 홍채, 즉 색깔이 있는 부분에 검은 반점이 생기거나 전체적인 눈 색깔이 탁해지거나
다른 색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양이 눈에 우주가 생겼네 하고 신기해할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눈 색깔의 변화는 눈 내부의 심각한 염증이나 심지어 종양을 암시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의심해 볼 수 있는 질병은 포도막염입니다. 포도막은 홍채, 모양채, 맥락막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긴 것을 포도막염이라고 해요. 염증 때문에 혈관에서 나온 단백질이나 세포들이 눈 안을 떠다니면서 눈 색깔이 전체적으로 뿌옇게 변하거나 녹색 또는 붉은 빛을 띠게 될 수 있습니다. 포도막염은 그 자체로도 고통스럽고 시력에 영향을 주지만 더 무서운 것은 다른 전신질환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FIP, 고양이 백혈병 바이러스 FELP, 고양이 면역결핍 바이러스 FIVP 같은 무서운 전염병이나 톡소플라즈마 감염, 곰팡이 감염 등이 포도막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 색깔이 변했다면 눈만 보는 게 아니라 전신적인 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기저질환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홍채에 검은 반점이 생기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건 홍채 모반 또는 홍채 흑색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채 모반은 사람의 점과 같은 양성 색소 침착으로 크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보통 반점의 경계가 명확하고 표면이 평평하며 시간이 지나도 크기나 모양에 큰 변화가 없죠. 하지만 홍채 흑색종은 악성 종양, 즉 암입니다. 흑색종은 반점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표면이 울퉁불퉁 솟아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커지거나 여러 개로 번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또한 종양이 진행되면서 녹내장을 유발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질병이에요. 이 둘을 집사가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고양이 눈에 검은 점이 생겼다면 예쁜 점이 생겼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크기와 모양 변화를 추적 관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의 흰자위, 즉 공막의 색깔 변화도 중요합니다. 만약 흰자위가 노랗게 변했다면 황달을 의심해야 합니다. 황달은 간이나 담낭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거나 적혈구가 파괴되는 용혈성 빈혈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고양이에게 황달이 보일 정도라면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눈은 정말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눈동자 색의 변화, 흰자위 색의 변화, 모두 우리 양님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건강지표인 셈이죠. 이제부터라도 하루 한 번, 우리 양님과 눈을 맞출 때 그냥 예쁘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배운 5가지 신호들을 꼭 체크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관심이 우리 고양이의 건강 수명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고양이 눈이 보내는 5가지 위험, 신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 무서운 내용도 있었지만 이제 여러분은 양님의 눈만 봐도 뭔가 이상한데? 하고 알아챌 수 있는 프로 집사로 한 단계 레벨업 하셨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고양이들은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하는 프로 인내러들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가 녀석들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주고 눈빛을 읽어주려는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추루주고 좋은 사료 주는 것만큼이나 녀석들의 건강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집사 친구들에게 널리 공유해서 선한 영향력을 펼쳐주세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보고 난 후 우리 고양이에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고양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